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드디어 영어 단어에 1000개 목표로 했던 단어들의 막바지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00번대 단어고요. 마무리가 900번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드디어 1000번째 단어까지 가게 됩니다. 한자는 천자문이 있듯이 1000개의 한자를 알면 그래도 기본적인 한자는 다 이해할 수 있던 것처럼 영어 단어도 1000개의 단어, 특히 제가 이 편성한 글자 표기와 연관되어서 발음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만나더라도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 잘 하도록 하시고요. 드디어 800번째 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00번째 단어네요. 자, 제가 어제 6시인가요? 6시 정도에 갑자기 과일 주스를 마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과일 몇 개를 딱 썰고 나서 믹서기를 봤더니 믹서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fix, 고정시키거나 고쳐야 되겠죠? 자, 이 세 개의 단어가 바로 연관됩니다. 6시였네요. six. 자, 이제 이 단어들은 석다, 믹서기의 믹스입니다. 이 단어들은 받침에 x를 가지고 있는 크스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크스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영어에서 이제 보면 두 개의 글자는 자음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L,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서 보시는 X입니다. X의 소리는 우리말 키읔과 시옷,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이지만 두 개의 자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두 개의 소리, 크스로 소리가 나죠. 따라서 이러한 글자 표기는 제가 1995년부터 개발해서 나타내는 이 표기 원리, 혼민정음 표기 원리처럼 나타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발음 F 발음 나와 있네요. 자,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발음해 보시면 됩니다. 800번대 단어까지 왔는데 이 글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그 상태에서 크하고 스를 내는데 스는 흘리듯이 약하게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x, fix, fix. 자, 여기가 어려운 발음이었고요. 이 단어를 믹서기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mix, mix. 그리고 대문에 올려놓은 영어 발음 10개, 숫자 10개로 발음 연습하시라고 올려놓은 그 글자들 6에 해당됩니다. six, six. 이렇게 우리의 표기 원리,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로는 소리가 하나만 나야 될 것 같지만 글자 하나가 두 개의 소리로 나는 경우 이 소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6시에 믹서기 고치러 왔네요. 다음 내용입니다. 이 단어는 먼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외식 할 때 자주 먹었던 음식이긴 합니다. 피자가 있죠. 이탈리 음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피자 이런 발음이 납니다. 이탈리아어예요. 자, 음식 중에서 이탈리아어가 많이 들어왔고 여담입니다만은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식의 그 커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 익스프레스 고속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그 커피 발음에서는 이탈리아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피자 하면 뒤에 헛 나오죠. 피자, 예, 요 발음입니다. 그래서 엇 발음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엇 발음. 이 엇이 들어간 단어들은 이렇게 연결되어서 표현되죠. 자,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피자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피자헛에서 시켰으면 잘라야 되겠죠. 잘라야 됩니다. 컷 하고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컷. 피자 잘라서 먹어야죠. 한 판 다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헛
cut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보면 견과류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죠. nut, nut, nut. 이 nut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요? 피자의 도우 위쪽에 돌출해 있죠. 젖, 젖, 돌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혹 가다가 생선 같은 경우에는 내장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gut, 내장입니다. 내장. 그러나 shut, but 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but 자, 다시 한번요. 피자헛에서 시켜서 잘라봤고요. 견과류도 들어있고 nut, 그 다음에 생선 내장 이런 것들이 돌출해 있죠. 그러나 다 먹을 수가 없어서 shut 해야 되겠죠. shut 닫아놔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 사람이 좀 먹을 수 있게. 혼자만 먹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제가 먹고 나서 다음에 딱 나오는 소리가 탓 이런 거죠. 아이, 좀 칠칠맞게 흘리고 먹었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 단어들이 이제 쭉 연관되어서 발음이 같고요.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피자헛에서 연상시켜 가지고 이 단어들을 보시고 이 단어 중에서 텃 한번 잠깐 공부하고 갈까요? 텃, 이 발음이 탓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찌찌찌 이렇게 나겠지만 탓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들의 거의 99.9%가 공통점이 소리를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소리를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말에서도 소리를 들이마시면서 내는 소리가 몇 있고 탓 같은 경우는 이게 혀만을 이렇게 하는 이런 소리지요. 신기한 소리입니다. 대신에 이제 들이마시는 소리로는 우리말에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집중하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도 해보세요. 들이마시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피자헛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단어들을 쭉 연상시켜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UT가 붙는 단어 중에서 제가 이제 피자 먹고 어딘가에 둬야 되겠죠. 단 이 단어만은 어시 아니라 웃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put, 두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딘가에 둬야 다음 사람이 먹을 수 있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또 일본어에 비해서 우월한 점, 우리가 이 샷, 닫다라는 단어를 어 발음, 그리고 여 발음까지 우리는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 발음이 나올 수 있는데 일본어는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이 발음이 샷다가 됩니다. 샷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 단단하게 문을 한번 이중으로 잠글 때 뭐 위에서 뭔가를 쭉 내리잖아요. 그럼 샤타 닫았다. 샤타 닫았다. 샤타가 닫단데 닫은 걸 또 닫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발음이 아니라 샷 발음을 할 수 있죠. 이런 표현들이 바로 UT에 연결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 하면은 뭐 연상되는 어떤 대학들이나 이걸 먼저 연상을 하더라고요. 하늘을 연상하는 게 아니라 스카이. 자, 왼쪽에 맨 위에 스카이가 있습니다. S 뒤에 K가 올 때면은 K가 쌍기역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ky, sky 이렇게 까이 발음으로 연결되죠. sky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Y가 붙어서 까이로 발음되는 단어죠. 다음에 buy 사다 물건 같은 걸 살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BUY고요. UI를 같이 섞는 guy라는 녀석이 있죠. guy 그 녀석 guy handsome guy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남들이 부르는 표현이긴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잘생긴 얼굴 guy, handsome guy 할 때 handsome guy
그 아래쪽에 있는 단어들은 이제 spy, S 뒤에 P가 올 때는 또 우리말 쌍비읍에 가까운 소리로 내면 됩니다. 간첩을 뜻하는 거고요. 이 간첩은 꼭 이념적인 논쟁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기술을 훔친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spy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my, 나의, my 이 표현은 뭐 너무도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일 겁니다. my, 나의.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 800번대 단어에는 몇 개의 그 연관되는 단어들을 연결해서 100개로 1시간 분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by는 제가 두 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좀 살펴보고 가려고 적어 놨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어도 한 단어로 제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100단어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by는 뭐뭐에 의해 전치사입니다. 이런 표현, 전치사에 관련되는 어법은 제가 아래 동영상에 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치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쨌건 이 by는 뭐뭐에 의해 이게 일반적인 뜻이고 또 어디 어디 옆에라는 뜻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발음으로 나오는 by가 있습니다. 안녕 이런 뜻이죠. 잘가 이런 거죠. 안녕 잘가 할 때도 글자를 보면 by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goodbye 이 표현이죠. goodbye 이거 할 때 잘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goodbye에 대해서는 어원상으로 저는 이 학설을 주장하고 이 학설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온 단어냐? by라는 말이 그리고 goodbye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200여 년 가까운 시기에 이런 내용이 전해옵니다. goodbye의 원래 뜻은 God be with you. 즉, 이별할 때, 헤어질 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인사말인 것이죠. 이 단어가 주로 가지고 Good morning에서처럼 이러한 그것하고 연결되면서 God be with you가 by가 됐다는 거죠. be, e에 y, u가 연결시키면서 by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보살핌이 당신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영감 받아가지고 작곡을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전해지던 이 이야기, 지금처럼 goodbye라고 표현하기 전에 써였던 표현 중에 하나가 God be with you. 이 표현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음들이 줄면서 goodbye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얻어서 지금 그 찬송가 222장, 우리말로는 우리 다시 만날 때라는 찬송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별 중에서 가장 슬픈 작별이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나 이럴 때에 해당되죠.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이 노래를 자주 들을 수 있죠. 표현은 우리 다시 만날 때라는 번역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바로 goodbye하고 연관되는 단어, 이 의미를 갖고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간혹 가다가 툭 던진 말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창의적 생각을 해내는 경우도 여러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연한 그 한마디의 한 꼭지, 하나의 표현이 또 위대한 작곡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들 평생 잊어먹지 않겠죠. by의 두 개의 단어, by와 bye에 해당하는 두 개의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어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이 단어를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자, 튀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간단하면서 먹음직스러운 요리 하나가 있죠.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죠. 기름만 붓고 달걀 해서 넣으면 그리고 그 위에 소금 착착착 뿌리면 끝. 자, 이 계란 요리를 우리가 후라이라 그러죠. 이 후라이라는 발음이 바로 F 발음을 저처럼 이렇게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그 표기로 나타내면서 우리말에 없다라는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일본인들이 외래어 표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본의 외래어 표기법, 우리말의 외래어 표기법하고 같은 원칙이죠. 그 표기 원리에 따르면 F에 해당하는 소리는 H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듣기에 F가 자기들도 그 소리가 없으니까 히읗이다, H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베껴왔습니다. 우리의 그 외국어나 외래어 표현할 때. 그래서 이 표현이 제가 이제 천 단어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 일본에서 들어온 F 발음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대략 한 17, 8개 이 정도 되는 영어 단어 F를 히읗으로 표기하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화이팅도 바로 여기 일본어 방식의 외래어 표기 원칙을 가져와서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F를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피읍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F라는 녀석이 피읍도 됐다가 히읗도 됐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계란 fry 이거 한번 해보세요. fry 이 발음 어려운 발음이죠. 어려운 발음이고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되긴 해요. 이거 정말 소리 내기도 어려운데 어차피 니네들 소리도 못 내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히읗으로 해 이렇게 그 소리에 대한 정의 대신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fry의 발음이 같은 게 friday가 있죠. 이 friday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목이 타니까 잠깐만 목을 좀 축이겠습니다. 자, 이 F 발음에 해당되는 이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fry 발음인데 지금은 그런 거를 들어볼 수 없지만 이전에는 후라이데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도 익숙한 발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발음이 금요일을 의미하는 Friday. 이 발음은 원래 계란 프라이와 연관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그 사랑의 여신인 프레야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 프레야가 있는데 프레야의 날, 또 이 프레야가 어떤 거하고 유사하냐면 비너스하고 유사합니다. 사랑의 여신에 해당되는 날, 사랑의 여신의 날. 그래서 금요일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죠. 자, F 발음에 똑같은 단어 중에 그나마 좀 발음이 좀 쉬운 게 이제 fly 같은 경우죠. fly 같은 경우는 FL이 겹쳐 있지만 이런 발음은 그나마 한국인들한테는 좀 수월한 발음입니다. 이렇게 후라이하고 프라이하고 연결되는 발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들 아침 요리에 연결되죠. 이렇게 했는데 계란 후라이 하면은 간혹 가다가 파리가 날아옵니다. 플라이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거 먹고 나서 먹으려고 트라이는 해봐야죠. 파리하고 둘이 싸우면 이게 안 되니까 쫓아내려고 시도해보던가. 자, 트라이가 되겠습니다. 시도하다.
이거 먹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아직 머리도 안 말렸네. dry 해야 되겠죠. 자, Y로 연결되는 Y 발음에 Y 발음 dry하고 try하고 fly하고 Friday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Y로 연결되지만 앞에 발음, 특히 R하고 겹친 이런 글자 혹은 L하고 겹친 글자이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도 이해하고 저도 목이 타서 오죽했으면 저 쉬지 않고 따다다 하잖아요. 이럴 때 중간. 자, 이번에는 OIL이 들어간 단어들입니다. OIL, 오일이죠, 오일. 오일, 석유, 기름 이런 거죠. 한자로 이제 그 석유, 돌석자의 기름유자, 석유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일이라는 거는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 제 얼굴에 기름이 맨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는 산유국이야. 내 얼굴에 있는 기름만 짜도 자동차 한 300만 대는 굴릴 수 있어. 자,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일이죠. 토양. 그리고 이런 석유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솔린이라든가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거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는 정유 과정을 거칩니다. 보일이라고 하죠. 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 끓여서 이제 토양에서 추출한 석유를 끓여가지고 정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나중에 나오는 그 저급품이 바로 이제 피치, 아스팔트 까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의 연관성, 코일이죠. 이런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스프링 비슷한 그런 거를 말을 합니다. 보통 가전제품에도 많이 이렇게 꼬여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죠. 자, 그리고 보일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겨울 난방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죠. 이 단어 역시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나온 표현, 그래서 보일러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보일라, 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연관되는 단어들입니다. 글자 하나씩만 바꿔서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 곳곳에 있습니다. 거의 뭐 지뢰밭이지요. ESS가 붙는 단어인데 이 단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부터 시작하는 게 다음이 좀 쉽잖아요. STR이 겹친 경우입니다. STR이 겹쳐 있고 이 글자를 잠깐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모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 있죠. 이. 그러면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 의하면 모음 하나가 하나의 글자와 하나의 소리를 냅니다. 당연히 제가 아래서 표기하듯이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하나의 글자가 4개의 글자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4개의 글자로 늘어나면서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의가 계속 들어가 있다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일본어 방식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일본어는 S 하나가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T도 마찬가지죠. 자음 모음을 결합시키는 단어.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냥 일본어는 자음 모음이 결합된 단어다 이렇게 인식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음 뒤에 모음을 붙입니다. 제가 지금 표기하듯이 자음 여러 개를 겹치는 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하는 원리가 바로 소리 호흡하고 연관지어서 훈민정음 표기 원리다라는 거죠. 이 표기 원리가 전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표기하는 이 표기가 이상한 표기가 된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여기에 영어에는 없는 의 소리를 계속 넣습니다. 영어 자체의 의 발음을 구별해서 나타내는 방법도 없고 의를 독립된 소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알파벳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S 뒤에 T가 있을 때는 쌍디귿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읽을 때는 dress, dress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물론 좀 더 명확하게 stress 이렇게 해도 되겠죠. 소리 들어보니까 의 섞여 있는데 그건 한국인들이니까 가능하다고요. 한국인은 의를 구별하는 귀가 있지만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의가 있다고 한국인의 뛰어난 언어 표현에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이가 우리말 의보다는 엄청 짧죠. 따라서 세종대왕은 이러한 경우에 자음을 겹치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자, 스트레스에서 제가 말이 좀 길어졌으니까 나머지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누르면 더 병납니다. press, press. 자,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저는 chess. 서양 장기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어쨌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chess 이거죠. 자, 스트레스 해소 방법. 또 제가 어떤 아는 친구는 dress, 옷 사러 다녀요. 그냥 시장에 가서 옷을 한번 사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보면 저는 bless,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하나의 무슨 에티켓 비슷한 기도 한데 뭐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면 코를 풀 때 한자의 흥하릉자입니다. 아주 잘 되어라 이러잖아. 흥해라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재채기를 하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스트레스 받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단어들이 이제 페이지가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세 개의 단어씩 배열했습니다. 왼쪽에는 ALK고요. 오른쪽에는 ISH에 해당되는 단어들입니다. 왼쪽에 ALK입니다. talk, 카톡 할 때 그 talk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카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토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 혹은 그보다 조금만 더 가면은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크쇼 이렇게 하고 토크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깨똑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봤어도 제가 깨토크 이러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에서 이 일본어 방식으로 받침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을을 넣어서 표기하는 거 하지 말자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한국인의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 talk, 그 다음에 걷다는 오 발음은 아니고 워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walk. 끝에 제가 크를 약간 흘리는 거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필에 해당하는 단어 chalk.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ISH가 들어간 단어들입니다. ISH가 들어간 단어들인데 제가 시간이 될지 몰라서 요거는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FISH. 그래서 F 발음이 있으니까 fish. 그리고 바라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wish. 그리고 접시에 해당하는 단어가 dish. 접시 혹은 요리, 설거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이 fish라는 단어를 좀 제가 할 말을 좀 하고 갈까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영국의 극작가인 그 버나드 쇼는 자기가 개발한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파벳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곧
T로 여러분들이 읽을 것 같은데 이게 fish랍니다. 버나드 쇼의 주장이에요. 버나드 쇼 같은 경우는 이제 GH로 돼 있으면 enough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GH가 F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민에서 O가 E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TION이 션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쉬 발음이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도 fish라고 읽을 수 있다. 알파벳을 비아냥거리는 버나드 쇼다운 어떤 발상이죠. 이거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버나드 쇼가 만들었지만 사전에도 등재된 단어입니다. 자, 이 발음 연상시키면서 fish 그리고 wish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이런 뜻이죠. dish 접시라는 뜻입니다. ISH에 연결되는 오른쪽과 ALK에 해당되는 왼쪽의 단어들을 보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배열입니다. ONG와 OST. 음악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아니고요. OST입니다. 자, ONG에 해당하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발음이 어렵습니다. L이 붙었을 때하고 R이 있을 때 이 둘을 여러분들은 구별하신다면 영어의 L 발음과 R 발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영어의 L 발음은 제가 리을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리을 두 개로 표기합니다. 리을 두 개. 그래서 앞에 있는 리을은 입모양을 나타냅니다. 입모양을 리을 하라는 거예요. 을 입모양에서 뒤에 발음을 하면 됩니다. long 이렇게요. 한 번 더 연습해 보세요. long. 그리고 R로 돼 있을 때는 그대로 이대로 읽으면 됩니다. wrong. 물론 여기 약간 우를 섞여서 wrong 이렇게 해도 됩니다. long과 wrong의 차이점이죠. 또한 이 옹 발음에 자음 3개가 겹친 STR 같은 경우는 S 뒤에 T가 나오니까 strong 쌍디귿 발음, S 뒤에 T는 쌍디귿 발음을 해서 strong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ONG 들어간 단어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는 OST가 들어간 단어들입니다. 비용에 해당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코스트가 얼마야?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해당되는 COST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비용이 들다, 얼마 이런 뜻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MOST는 most 이 단어인데 이 가장 흔히 어법에서 문법에서 최고를 표현할 때 최상급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장 말고요. 가장, 매우, 최고의 이런 뜻이 됩니다. 또한 아래에 OST 붙은 post, 우편이죠. 제가 블로그나 여기 동영상에도 같이 올려놨는데 그 PS라는 뜻, PS 거기에서도 이 우편, post 물론 기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편 제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편 제도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렇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편지 붙이러 가다 잃어버렸어요? 자, lost. 을 발음해서 lo로 연결하세요. lost. 실제는 아니에요. 우편 요금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 이거 단어 암기하라고 이렇게 연결한 거지. 그냥 또 저한테 아닌데 그래. 항의 메일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자주 지금도 우편 가요. 우편 우체국에 가서 그 우편 보내기도 하죠. 지금도 저는 제가 글로 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 보냅니다.
내가 엄청 고생해서 니를 생각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 이 내용까지 lost, 잊어버린 건 아니고 잃어버린 거는 뭔가를 이게 두뇌하고 연결되면은 잊어버린 거고요. 그런데 잃어버린 거는 자기의 물건이나 소지품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OX가 들어간 단어 중에서 가장 XT가 들어가 있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fix 할 때, fix 그 발음할 때 X가 두 개의 자음, 크스라고 했습니다. X가 자음 두 개에다가 T는 티읕, 와우, 자음 세 개가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 세 개도 한 번에 표기하자라는 거죠, 저는. 이게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의 길이하고도 맞다. next.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next. neck에서 끝났죠. 그리고 st는 흘리세요. next. next. 이렇게요. 그 다음에 책 이런 걸 해당하는 단어 text. text. 이 단어지요.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크스 발음이 나니까 box, 상자지요. OX에서 물론 이 O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 어려운 발음입니다. 입모양은 O로 하고 R을 내는 게 그나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이거는 안 돼요. 잘 안 돼. 어렵습니다. O의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box, stop 이런 거예요. 자, box 이겁니다. 상자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fax, 여우지요. fax. 그 다음에 sax. 여기에서 이런 글자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SOCK. 그리고 뒤에, 제가 또 엇나갔네요. K. 와, 멋있게 썼네. 자, SOCKS.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SOCKS가 되더라도 발음은 sax. 이렇게 발음되기 때문에 X로 표현했다 그래서 달라진 발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cox, 이 키잡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카누죠? 카누인지 카약 그런 그 배가 이렇게 쭉 있을 때 배를 타면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말해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중에서 몸무게 제일 적게 나가는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은 힘은 안 써요. 방향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cox라고 합니다. 자, OX 들어간 단어들의 연관성을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 XT, X가 들어갔지만 T까지 있는 next, text 이 발음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OUD와 OTE로 두 개의 분류로 나눴습니다. 세 개씩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OUD 들어가는 단어는 out, out 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loud, L 발음이니까 을의 입모양에서 뒤에 연결시키세요. loud, 시끄러운. 그 다음에 cloud, 구름, 구름. 그 다음에 proud, proud,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뜻입니다. 자, 구름, 시끄러운, 자랑스레 여기는 OUD에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는 OTE인데 이 단어는 아마 지금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단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note, note. 자, 노트는 뭐 하려고 하죠? 쓰지요. 이 단어는 write, W-R-I-T-E의 과거형입니다. wrote, note, wrote 이렇게 됩니다. 자, 노트에 써서 뭘 했습니까? 투표 한번 해봤네요. vote,
그 인기 투표할 때 이렇게 노트에 써가지고 종이 쪽지 이렇게 쭉 하는 거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나? 저는 했는데 그런 인기 투표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1등을 했어요. 자, vote 투표죠. vote. 여기에 V 발음에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이 소리를 영어의 V 소리에 연결시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음은 윗니로 아랫니스를 물고 vote, vote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 quote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둬두는 우리, 양의 우리 이런 것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접하기 힘든 단어기도 하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해당되는 것은 out,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은 영 이런 단어입니다. out이니까 out, 밖으로라는 뜻이죠. 밖으로. 그 다음에 밖으로 나다닌 거, 집 밖에 나가가지고 했던 거 scout이죠. S 뒤에 C가 K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scout, scout. 밖으로 싹이 나오겠죠. sprout, sprout. 물 밖으로 나온 송어도 있고요. trout, trout. 자, 이 중에서 scout은 제가 글자 표기로 해놨습니다. S에 해당하는 시옷, S 뒤에 있는 K 발음은 끄 발음, 까 발음 이렇게 해서 scout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단어들입니다. 허파. 허파가 젊은 사람의 허파는 노래를 매달아 넣어도 할 수 있죠. 맨날 저보고 어거지래. 이런 말들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혹시라도 기억날까 봐서. 이 단어는 외우고 나면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래요. 자, LUNG, lung, 허파지요. young, 젊은 사람들의 lung, 허파는 매달아서, 헝. 이 행이라는 단어, HANG의 과거형입니다. 매달아 놔도 song, 노래할 수 있죠. sing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입니다. sing의 과거형이 so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샘성은 샘이 노래하는 거예요. 삼성을 미국 놈들이 맨날 샘이 노래했냐. 샘성. 자, 믿거나 말거나죠. 자, 헝까지 했습니다. 헝. 이번에도 왼쪽에 있는 단어는 OUP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좀 어려운 발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단이라고 하죠. 악단. 연주자들, 이런 사람들, 음악의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단체에 해당할 때 트룹 표현이에요. 자, T하고 R에 해당하는 루를 같이 연결했습니다. 뒤에 우 발음까지 연결해서 트룹, 트룹. 그래서 뒤에 트룹. 자, 트룹이라는 단어고요. G로 연결하면 그룹. 그리고 숲. 자, 이 숲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스프라고 일본어 발음 방식으로 했죠. 일본어처럼 모음 넣고 넣어서 두 개의 단어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EAL이 들어있는데 이 EAL이 들어있는 단어는 이게 기본 발음입니다. real, 진짜, real, 이 발음, real이죠. R 발음은 우를 섞어서 표현하면 real, EL 발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단어, real 빼놓고 이 세 단어는 예를 들면 이렇게 seal 혹은 seal, 긴 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real에서처럼 얼 발음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deal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deal 이런 발음. 그 다음에 heal도 마찬가지예요. heal 이런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al은
이렇게는 나지는 않습니다. real은 이열 발음이 명확히 나지만 다른 단어들은 좀 다르게 소리 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은 한번 다시 보실까요? S, D, R, H. heal, 치료하다 라는 뜻이죠. 치료하는 거. 그래서 힐링, 힐링이 좀 됐어. 힐링, 이 표현입니다. 딜은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하면 손모가지 걸고 뭐 이렇게 할 때 딜이죠. 이번 단어들은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좀 쉽죠. 이 역시도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글자들은 단 하나의 글자만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to, 어디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전치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결 표시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이런 표시, 비워놓은 이 자리는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치사 뒤에 뭔가 채우는 명사 같은 게 옵니다. 그래서 전치사 뭐 어디로, 그다음에 do는 뭐 하다, so는 그래서, no 이건 너무도 많이 하는 단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d가 붙었을 때 od가 붙었을 때는 got 이런 발음인데 여기에 지금 소문자 G로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문자 G하고 대문자는 차이가 있는데 대문자 G를 쓸 때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대문자를 쓰고요. 그 외의 신들은 소문자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od 혹은 pod 이 오 발음 오의 입모양에서 아 소리 내는 거라서 언뜻 들으면 pod 혹은 pod 두 가지 발음이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nod 혹은 not 여기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팟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받침으로 표기된 영어 발음 표기는 흘리듯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pod, nod 이런 식으로요. 이번에 발음들은 앞 발음이 납니다. 앞. 그래서 이 앞 발음에서 비읍이 소리가 이제 나기 때문에 받침 소리지만 이걸 내는 겁니다. 그래서 mob, 그 다음에 have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오 발음 어려운 발음입니다. 오하고 아가 섞인 발음. 그런데 비읍 받침을 소리내지만 이 job 같은 경우는 job 그러지 않고 보통은 job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sob 흐느끼다. 자, 오비 들어간 발음들이죠. 오비 들어간 발음 한 번 더 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런 경우에 비읍이 우리말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 표기가 아니고 영어 발음 표기이기 때문에 흘리듯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mob, have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 단어들은 영어의 조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동사가 뭔지 같이 이해하도록 하죠.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종합해서 또 문장으로 연결하고 말로 표현하는 데까지 가는 게 제가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법 관련되는 내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어법 관련되는 내용은 따로 이 밑에 보시면 다른 동영상에 이제 어법 어떤 품사에 대한 이야기들 쭉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법 관련되는 기본 어법을 또 같이 정리해서 올려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 물결 표시가 있고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는 단어들은 비워놓은 거죠. 이 물결 표시는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채우기 위해서 앞에 있다면 채울 필요가 없죠. 이미 여기 있다면. 그래서 이 물결 표시가 뒤에 온다는 의미죠. 여기 들어갈 말이.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이런 단어들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한 동사가 오는 거죠. 둘 다 다로 끝나는 말, 동사라는 그 뒤에 특성을 갖는 이런 단어들이 옵니다. 자, 이 단어들은 could, would, should 이렇게요. OULD가 들어가 있으니까 의외로 이거 단어 그 시험 볼 때 받아쓰기 시험처럼 할 때는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OULD인데 여기에 L이 소리가 안 납니다. 자,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세요. OULD가 들어가 있는데 공통으로 L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could, would, should 한 번 더 연습해 보세요. 이 단어들은 굉장히 문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could, would, should 이런 단어들은 조동사의 부류로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 발음에서는 같은 발음을 받침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연결해 봤습니다. 왼쪽에는 ENSE가 있고 오른쪽에는 ENCE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fence, F 발음이 섞여 있죠. 이제 피읍 아래에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F 발음에 해당되는 글자로 나타냈고요. 당연히 이 F에 해당하는 발음을 일본인들이 에후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에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일본어 외래어 표기법에서 H 소리 우리말로는 히읗이 되면서 제가 표기한 fence 이게 아니라 whence 이렇게 표현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도 길 가다가 그 whence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whence라고 돼 있으면 저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 일제강점기 때 교육받은 사람이 썼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조고를 그래서 제가 아래 동영상 보면 그 F 발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히읗으로서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소리들을 볼 수 있죠. F인데 히읗으로 한 거. 최근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그 유행하는 옷이 있죠. 후리스라고. 후리스의 그거 소리가 F입니다. F-L-E-C-E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 발음이 돼가지고 후리스라고 지금도 하고 있죠. 가장 기가 막히는 거는 웨하스. 과자 웨하스 있죠. 이렇게 그 와플하고 같은 패턴으로 출발한 단어인데 웨하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에서는 웨이퍼라고 하고 제과 회사는 웨하스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를 놓고 그래서 삼성이나 SK에 가서는 웨이퍼 공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제과 공장에 가서는 웨하스라고 해야 됩니다. 웨이퍼와 웨하스 다 일본어 발음의 영향이었죠. 자, 왼쪽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똑같이 N, 니은과 시옷으로 소리가 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sense, 그리고 dance, tense. 이 tense, 왠지 긴장감이 느껴지는 단어 같다는 소리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는 거. 그래서 이런 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래 동영상에 보면 현재 한글을 제가 알파벳 숫자만 가지고 나타낸 다음에 기호화했다는 그런 내용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놓고서 알파벳으로 글자를 표기하고 암호 코드처럼 제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담겨 있는 소리의 운율의 특성에 따라서 반도체 표현하는 MPN으로 제가 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아래 궁금하면 동영상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단어,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약간 어감, 느낌이 달라지는 거, 이런 단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sense, dance, tense 이런 단어들이고요. 우리말에서 펜스로 표현하는 이 발음, fence. 자, 이 발음을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900단어대에 왔네요. 마지막 900단어. 이제 이 단어를 넘어가면 1000단어까지 100개의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들을 1000개를 외우겠다고 마음먹으면 처음에는 뭐 그까이 뭐 그리고 보면 다 아는 단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발음 원리까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단어들이에요. 웬만한 영어 실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발음 표기 원리까지 이해해가지고 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단어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단어들인데 이 중에 드디어 막바지네요. 왼쪽에는 EPT인데 이 단어들은 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eep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이 kept. 다시 한번요. keep이라는 단어의 과거형 kept. 그 다음에 울다, weep, weep의 과거형 wep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sleep, sleep의 과거형이 slept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단어 현재형과 과거형, 그래서 제가 1000단어라고 해놨는데 간혹 가다가 저 철없는 제자들이 선생님 실제로 1000단어 넘잖아요. 그래요. 실제로는 1000 몇 개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끼워넣은 단어를 하면 1000 몇 개. 그래서 그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고 덤 없는 이렇게 흥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000개가 조금 중간에 이런 단어들까지 낀다면 넘죠. 자, keep이라는 단어의 과거형 kept, 그 다음에 weep이라는 단어의 과거형 wept, sleep의 과거형 slept 이 단어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의 단어들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단어죠. shower, 그리고 power, 그리고 타워 하면은 여러분들 뭐 남산타워가 대표적으로 생각나죠. 제가 그 걸어서 남산 올라갈 때는 거기에 원래 열쇠가 없었는데 거기 열쇠가 한 뭉치로 있어가지고 저도 또 해야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딱 해놨어요. 열쇠 이제 채워놓고 했는데 그 열쇠 보시면 제가 그거 채워놓고 나니까 저쪽에 책상 서랍 열쇠가 사라졌어요. 거기다 내가 지금 채워놓고 와버렸는데 어떡하나. 자, 타워, 파워, 샤워. 그리고 이 단어는 마워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발음의 원리에 의해서요. 모어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발음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샤워, 파워, 타워, 모어 혹은 마워. 자, OWER이니까 글자를 인식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의 그 약속된 1시간의 100단어. 제가 보니까 59분 8초. 자,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50초 빠르게 끝냈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1000단어를 남겨놓고 뒤에 1000단어 부분은 예고편이 좀 있습니다. 1000단어에서는 뒷부분은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 발음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발음을 잘 못하는 것이 훈민정음의 글자 표기가 엉망이 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잘못됐던 게 아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일본어 방식으로 표기했는가를
옛날 노래 보시면 완전 일본어 방식으로 발음 적어놨습니다. This is a book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한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말에서야 뭐 한글이 유용성이 있다고 쳐도 외래어나 다른 말을 표현할 때는 훈민정음의 원래 표기 대신에 이게 훈민정음으로 소리대로 표현 못하는 건가 이런 의아함을 가졌거나 의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1000개를 앞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표기한 글자로 영어의 발음에 해당하는 소리를 전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강제로 심어놓은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를 극복할 수 있었죠. 바로 훈민정음 원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표기 원칙을 지킨다면 세종대왕이 그렇게 꿈꿨던 소리와 글자의 정확한 1:1 대응, 매치, 적용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였어? 처음에 의심을 가졌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글자 표기로 변경시켰을 때 여러분들의 발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 분명히 애들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900번째 단어까지 했고요. 마지막 100단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000단어 여기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